오늘 가슴에 못을 박는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총자산 6억 6천만 원입니다. 부채 1억 1천만 원을 빼면 순자산 5억 5천만 원.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돈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5억 5천만 원의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자산의 75%, 무려 4분의 3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값이 평균 4억 원이 넘습니다. 빼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남은 현금성 자산 겨우 9천만 원에서 1억 원. 이 돈으로 30년을,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한 달에 나눠 보십시오. 겨우 2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 생활비 20만 원. 커피 한 잔도 마음 놓고 못 마시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식에 넣어서 2배를 만들어 볼까 서점에 가봅니다. 재테크책이 산더미입니다. 2배 튀기는 법, 3배 튀기는 법. 선배님, 냉정하게 여쭙겠습니다. 책 한 권 읽고 재산을 2배로 불릴 수 있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무리한 재테크, 준비 없는 창업, 금융 사기, 건강 위기, 자녀 리스크, 황혼 이혼. 이 5가지 함정이 선배님들의 노후를 조용히 잡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노후 파산으로 가는 5개의 지름길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함정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선배님의 평생 모은 자산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의 한 기자가 서울 특파원으로 4년간 근무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룩 결심이다. 그런데 번 돈을 지키고 쓰는 것,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도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안 가르친다. 공부가 너무 안 되어 있다.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벌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야근에 특근에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출구 관리 수업입니다. 제가 5가지 리스크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리스크마다 선배님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치킨집이라도 해볼까? 카페 하나 차려볼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하나 잡을까? 선배님, 숫자를 먼저 보십시오. 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8천 명. 하루에 2,700명이 가게 문을 닫은 것입니다. 자영업 3년 생존율 52%입니다. 100개가 문을 열면 3년 뒤에 52개만 남습니다. 나머지 48개는 사라집니다. 5년 생존율은요? 40%입니다. 10명이 시작하면 6명이 5년 안에 접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창업 준비 기간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일본은 평균 2년 이상 준비합니다.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은 수영을 배우고 준비 운동을 하고 물 온도를 확인한 뒤에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은 옷도 안 벗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러고는 허우적거리다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차갑더라. 물이 찬 게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특히 음식점업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127%를 넘었습니다. 100개가 열리는 동안 127개가 닫힌다는 뜻입니다. 열리는 것보다 닫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준비 없이 창업하면 퇴직금 1억 원이 2년 만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됩니다. 빚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폐허입니다. 방어 전략? 창업을 하시려면 최소 1년은 해당 업종에서 직접 일해 보십시오. 임금을 받으면서 현장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창업 교육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장밋빛 전망을 믿지 마십시오. 직접 가맹점 10곳을 방문하여 사장님 얼굴을 보십시오. 웃는 사장님이 반도 안 되면 그 프랜차이즈는 접으십시오.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금융 사기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카카오톡에, 문자에 사기꾼이 득실거립니다. 어떤 노후 설계 전문가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기 손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아버지가 유튜브에서 3천만 원 가지고 2억 만들어 준다고 AI로 합성해서 사기치고 있어. 자기 얼굴을, 자기 목소리를 도용해서 AI가 가짜 영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지를 못합니다. 선배님, 이것이 2026년의 현실입니다. 전화 한 통에 속고, 링크 하나에 속고,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특히 선배님 세대를 노리는 사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원금 보장. 이 세상에 원금을 보장하는 고수익 상품은 없습니다. 한정기간 서두르게 만드는 것이 사기의 기본 전술입니다. 지인 추천. 지인도 속아서 추천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매치기는 지갑 하나를 가져가지만 금융 사기꾼은 통장째로 가져갑니다. 소매치기는 경찰이 잡아주지만 금융 사기꾼은 잡아도 돈이 안 돌아옵니다. 방어 전략. 첫째,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십시오. 둘째,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 사이트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자녀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사기당한 뒤에 말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중대 질병 리스크입니다. 암에 걸리면 수술비, 약값, 간병비, 한번 입원하면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비급여 포함 연간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비용만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 일을 못합니다. 소득이 끊깁니다. 배우자까지 간병에 매달리면 두 사람의 소득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옵니다. 그런데 큰 병에 걸리면 소방차가 오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불을 꺼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 리스크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리스크입니다. 온 가족의 생존 문제입니다. 방어 전략은 첫째, 60세 전에 실손보험과 3대 질병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 비급여까지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셋째, 만약 보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실손보험 하나라도 들어두십시오. 월 3만 원의 보험료가 3천만 원의 수술비를 막아줍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인 자녀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이 313만 명입니다. 캥거루는 호주의 동물입니다. 새끼가 어미 배 주머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캥거루 새끼는 커지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캥거루는 나오지 않습니다.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 자금 달라, 전세 자금 달라, 손주 양육비 달라, 부모의 노후 자금을 한 겹 한 겹 벗겨갑니다. 선배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 사랑이 자기 파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 안내 방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옆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파산하면 자녀의 짐이 2배가 됩니다. 방어 전략은 첫째, 자녀에게 주는 목돈의 명확한 한도를 정하십시오. 퇴직금의 30%까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것을 가족회의에서 선언하십시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둘째, 자녀의 전세 보증금이나 결혼 자금을 도와주시되 노후 생활비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통장은 선배님의 산소 마스크입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입니다. 황혼 이혼입니다. 2024년 기준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중년 황혼 이혼의 비율이 전체 이혼의 36%까지 올라갔습니다. 1990년에는 5%였습니다. 30년 사이에 7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옛날의 이혼 사유 3대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돈 문제. 그런데 요즘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퇴직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무엇이냐? 우울증, 고혈압, 공황장애, 위궤양.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 부인이 병에 걸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30년, 40년을 분리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 30년을 살다가 퇴직 후에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니까 서로가 낯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5억 5천만 원의 순자산이 2억 7천으로 쪼개집니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반을 나눠야 하니 결국 집을 팔아야 합니다. 갈 곳이 없어집니다. 방어 전략은 첫째, 퇴직 전부터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하나 만드십시오. 등산이든 여행이든 요리 교실이든 30년 따로 산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낮 시간 동안 각자의 소일거리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바깥에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 오가와 유이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하고도 인기 있는 남편의 조건, 요리 잘하는 남편도 아니고, 건강한 남편도 아니고, 상냥한 남편도 아니고, 낮에 집에 없는 남편.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5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리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선배님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1960년대 국민소득 80달러의 나라. 미군 트럭 뒤를 쫓아다니던 나라. 그 나라에서 선배님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미공단에서 쇠가루를 마시며 전자부품을 조립하셨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불꽃 튀는 용접봉을 잡고 배를 만드셨습니다. 수원 공장에서 눈이 빠지도록 반도체 회로를 들여다보셨습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용광로 앞에 서서 쇳물의 온도를 재셨습니다. 그 손에 박힌 굳은 살이, 그 허리에 새겨진 디스크가, 그 새벽 출근길 동상 걸린 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설계도입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 반도체 1위, 조선 1위, 자동차 수출 3위.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선배님 세대의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노후는 이 나라가 보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동시에 선배님 스스로도 지켜내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리스크를 보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준비 없는 창업은 퇴직금을 녹입니다. 둘째, 금융 사기는 통장을 비웁니다. 셋째, 큰 병 한 번이면 자산이 증발합니다. 넷째, 자녀에게 끌려가면 노후가 사라집니다. 다섯째, 황혼 이혼은 재산을 반토막 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노후가 흔들립니다. 2가지가 겹치면 파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위험이 아닙니다. 지금 선배님이 가장 믿고 계신 자산, 바로 집입니다. 우리나라 50대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의 빈집이 900만 채를 넘었습니다. 10년 뒤면 전체 주택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동경 외곽의 신도시, 한때 분당이나 일산 같았던 곳. 저녁에 가보면 불 꺼진 아파트가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의 빈집이 이미 153만 채를 넘었습니다.
시골 농가만이 아닙니다. 도청이 옮겨간 도시, 공장이 떠난 산업단지, 주변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빈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커다란 냉장고와 같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 줍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가면 냉장고는 그냥 철 상자가 됩니다. 안에 있는 음식은 모조리 썩어버립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전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곳의 부동산은 가치가 빠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구체적인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향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 80%가 넘는다면 그것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계란이 전부 깨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금융자산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그것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평생 현역입니다. 일본의 70세 남성 취업률이 46%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70세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 자리에 지원하는 경쟁률이 50대 1입니다. 폼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이 월 50만 원, 100만 원을 벌어다 줍니다. 그 50만 원이 노후 파산과 노후 생존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 회사 서울 사장을 했던 62세의 한 분이 퇴직 후 목표를 세웠습니다.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자격을 따겠다. 사장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퇴직 후에는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분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이야말로 출구 관리의 달인입니다. 선배님, 퇴직 후의 인생은 31년입니다. 51세에 퇴직하면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잡아도 31년. 그런데 요즘은 더 오래 삽니다. 1980년생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 100세, 여자 102세입니다. 최소 92세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하루가 100시간이어도 모자랐습니다. 일해야지, 회의해야지, 술자리도 가야지. 그런데 퇴직하면 시간이 안 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환장합니다. 그래서 소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든 봉사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침에 나갈 곳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것이 돈보다 더 큰 자산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왕년에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것이 안 됩니다. 체면을, 남의 눈을 버려야 합니다.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파산의 5대 리스크. 하나, 준비 없는 창업. 퇴직금이 빚으로 돌아옵니다. 둘, 금융 사기.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셋, 건강 위기. 큰 병 한 번이 자산 전체를 녹입니다. 넷, 자녀 리스크. 사랑이 파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황혼이혼. 재산도 마음도 반토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리스크를 관통하는 가장 큰 방어 전략? 출구 관리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번 돈을 지키고 나눠 쓰는 기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평생 현역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소일거리를 찾고 아침에 나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배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선배님은 이미 출구 관리의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가슴이 뚫리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출구 관리한다. 평생 현역이다.
이 한 줄이 선배님의 다짐이 됩니다. 이 한 줄이 다른 선배님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자녀분에게 보내주십시오. 배우자에게 보내주십시오.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선배님 한 분 한 분의 노후가 안전해야 이 나라의 미래도 안전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